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짜오샹하 오하요 고자이마스 우수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의 아베 수상이 저렇게까지 정말 나쁜 짓을 하고 꼼수를 두고 대외적으로 무리수를 계속 일으키는데 일본인들은 그거 알면서도 참 너무 무책임할 정도로 그냥 가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정말 무슨 벌써 피플 파워 촛불 시위 같은 것도 보이고 막 했을 텐데 우리와 많이 다르죠. 일본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럴까? 오늘은요, 그래서 한중일 삼국의 국민성을 한번 간단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들, 일본인들 우리와 다른 점, 차이점, 유사점 되게 많은데 오늘은 첫 번째로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짧은 시간에 다 정확하게 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요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중일 삼국은 지정학적으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접한 데다가 유교적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유교문화라는, 그래서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에 한중일 삼국은 각각 대륙이라는, 반도라는, 섬나라, 열도라는 고유한 지리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지리적인 특징의 영향을 받아서 또 서로 다른 그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 한중일 삼국의 국민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학적인 영향을 받은 차이점입니다. 중국은 대륙적인 기질이 두드러지죠. 대륙적 기질하면 뭡니까? 일단 땅덩어리가 큽니다. 인구,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지만 이 큰 땅덩어리 과거에는 지금처럼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업국가 중국에서는요, 한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 한 가족이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넓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 있고 우리 옆 사람은 저기 있고 우리 이웃은 또 저쪽 살고 저쪽 밭을 갈고 논을 갈고 하니까요, 뭐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를 들면 어이 원라이 집안집아 왜 잡아, 목소리가 그냥 커지는 겁니다. 야 빨리 와 밥 먹으러 가자, 야 집에 가자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중국인들 목소리 남다르게 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침이 없죠. 행동이 스케일이 크고 과단하죠. 남을 별로 의식하지 않죠. 뭐 사람들하고 지나가면서 부딪힐 일도 별로 없으니까요. 뭐 그냥 뭐 부딪히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죠. 일본인들이라면 지나가면서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스미마셍, 고멘나사이 하는데 중국인들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뭐야 이런 거 같다,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과감하고 스케일이 크고 행동이 크고 배포가 크고, 하지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요, 뭐 남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의식하지 않고 자기 위주고 거칠고 난폭하고 꼼꼼하지 않고 뭐 이 정도면 됐지. 막 차부터 나중에 다시 다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차부터 뭐 이 정도면 대강 됐지. 뭐 꼼꼼하지 못하고 섬세하지 못한 그러한 기질적인 특징을 지니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섬나라, 열도 기질이죠. 중국과 많이 다르죠.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는, 옆으로는 되게 폭이 좁지 않습니까? 거기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화산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태풍이라든가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보다는 영토 면적이 길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만한, 거주할 만한, 쓸만한 땅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밀조밀 다닥 따닥 붙어 살 수밖에 없었죠. 일본 전통적인 일본집을 뭐라고 합니까? 우사기 고야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토끼집입니다. 여러분들 토끼집 보면은 뭐 그냥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처럼 조그만 한 칸에다가 옆에다가 몇 칸을 넣고 위에다가 이제 몇 칸을 쌓고 거기에다가 토끼 한 마리씩 키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일본인들의 삶이었죠. 너무 불편했죠. 바로 옆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이 집안집아 광담이 니끼 마셔, 말이 안 되죠. 항상 서근서근 아 소데스까 와카리마스, 아 소레와 소데스네. 일본인들의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고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옆에 오밀조밀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그 사람들하고 사이가 잘못되게 되면은 살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 열도로 도망갈 때 많지도 않고, 중국이야 뭐 오른쪽 끝에서 동쪽 끝에서 나쁜 짓 하고 저쪽 서쪽 끝으로 도망가면 찾을 일이 없으니까 그만큼 또 무책임해지고, 뭐 남에게 신경 안 쓰지만 일본인들은 반대로 항상 신경을 쓰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예스 라고 말한다라든가, 일본인들이 말하는 예스는 노다라는 그런 의미도 강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내하고 다테마이라고 하죠. 콧다라고 속다라는 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일본인들의 이 지정학적인 영향 속에서 나온, 어떻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의 바르고 차분하고 착실하고 남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고 화합을 중시한다는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만 스트레스입니다. 아우,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 받는 게 뭡니까? 인간관계가 아니라 세상사 살면서 답을 말했죠. 인간관계죠. 업무 같은 것 그것은 뭐 자기가 하면 되는데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오해도 생기고 마찰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일본인들은 자기를 죽이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유독 강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 누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엽기적인 음주 문화라든가 엽기적인 오락 문화가 가장 먼저 나오고 또 가장 다양하게 발전하는 것이 바로 일본이라는 그런 특징도 지니게 된 것이죠. 일본인들 술 먹으면요 실제로 확 달라지는 모습도 많이 봐요. 평상시엔 커보니보다 조용한데 그랬으면 되네. 자기 의견 얘기하지 않던 친구들이 술 딱 먹으면 목소리가 꽉 그렇게 뭐야 그런데 이가 지가 오죠. 정말 확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일본인들을 보면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 반도는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히 말하면요, 제가 느낀 바에 의해서도 중국인과 일본인들의 성격의 중간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보다는 목소리가 덜 크고 일본인보다는 더 크고 일본인보다 덜 꼼꼼하고 세심하지만 중국인들보다는 더 세심하고 꼼꼼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중국과 일본의 중간점, 물론 우리만의 독특한 기질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중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중간적인 기질도 많습니다. 이 점은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중국과 일본을 활용하고 중국과 일본을 중재하고 하는데 정말 남다르게 유리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점을 외교라든가 혹은 비즈니스 교섭 같은 데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너무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한중일 삼국 사람들은요, 각각 고유한 역사 발전의 영향으로 차이점을 또 지니게 됐습니다. 금방 말한 것은 지정학적인 대륙 열도 반도라는 지정학적 영향에서 비롯된 차이점을 봤고요. 지금은 각 삼국이 고유한 역사 발전을 통해 오는 과정 속에서 생긴 삼국 사람들이 고유한 기질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은요, 저는 남다른 혈족 중심, 남다른 물질관, 물질 중시, 이것이 두드러진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중국은 남다르게 극도로 혼란스럽고 불안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쉽지 않은 그런 역사 발전을 지내왔다고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겼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삶 속에서 지내온 중국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극도로 혼란 속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과 번영을 스스로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생활을 늘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죠. 그 속에서 중국인들은요, 믿을 것은 나밖에 없어. 그리고 나의 혈족밖에 없는 거야. 나를 살려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피를 나는 형제밖에 없으니까 유달리 혈족주의가 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그 자기들끼리 배타적인 혈족주의를 되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교들도 중국인이라는 똑같은 피로 연결된 그런 혈족주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상당히 배타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물질주의입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면은 누구를 어떻게 믿어?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돈인 것이죠. 금, 은, 보화인 것이죠. 골동품인 것이죠. 당대의 그 화폐, 돈보다는 금, 은, 보화라든가 골동품은 시간이 바뀌어도 그 가치는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중국인들은 그 당대의 그 왕조의 화폐, 그 왕조가 언제 전복된지 모르니까 금은 보화를 치렁치렁 달고 다니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도 무슨 불황배를 만나거나 하면은 내가 이 금은 보화를 줄 테니까 살려다오. 집에 가면 많으니까 내가 또 너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테니까 목숨을 지켜다오. 라는 식으로 아무도 믿지 않고 오로지 내가 갖고 있는 금은 보화, 골동품, 좋은 값어치 있는 것,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의 역사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요, 우리 한민족의 역대 왕조는요, 뭐 주류 왕조 중에서 고려 왕조가 가장 단명한 왕조입니다. 그래도 470여 년 이상 갔지 않습니까? 중국의 역대 왕조와 일본의 역대 왕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왕조가 오래 지속됐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안정이라는 것은 위정자층, 집권자층 등을 위한 것이고, 그 오랫동안 가는 동안에 우리 일반 서민들,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거에 다양하게 시달리고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저항심이 배태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대외적으로도요,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로부터 얼마나 많이 침략을 받았습니까? 그 속에서 가장 작은, 상대적으로 국력이 열세였던 우리 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은요, 우리 조상들은 단결심, 똘똘 뭉치지 않으면 우리가 한민족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피로써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요, 우리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다른 아주 강한 단결심, 단결력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실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 많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외침에도 굳건하게 우리 한민족의 한민족의 국가를,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요, 얼마 전에도 1998년 IMF 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 중국인이라면 생각 못해요. 오로지 목숨과 같은 내 금은보화를 국가를 위해서 갖다 바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02년에 그 붉은 악마 월드컵 때, 와, 한민족, 한국인이라는 이름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빨간 옷을 입고 모여갖고 대한민국 외치는데 사람들은 무서워했죠. 중국인들은 그렇게 못 뭉치거든요. 애국심 없다니까요. 자기 자신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일본인들은 또 나서지 않으니까요. 금방 얘기하겠습니다만, 더군다나 우리 광화문 촛불혁명, 정말 위정자가 잘못됐다고 참다가 다 모여가지고 목숨 걸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 상상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중국인과 일본인 입장에서는. 우리만의 두드러진.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위험하고, 또 잘못된 안타까운 것이요, 대내적으로 우리는 또 분열이라는 또 안타까운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비교할 때 두드러진 대내적으로 분열. 보십시오. 위정자들은 늘 나눠 붕당 싸움, 뭐 좌우 극한 대립, 좌우 사상 대립이야. 항상 어느 정도 사람 셋이 모이면은 서로 마음이 다르니까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너무 심하다는 것이죠. 그 정도가. 양보와 타협이라는 것을 거의 모르고 극한 대립으로 치닫다시피 하는 것이. 지금 보십시오. 좀비 세력들 아직도 그냥 20세기만 부르짖으면서 생각하면 21세기 대한민국의 앞날을 가로막고 있는 좀비 세력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 얼마나 힘듭니까? 이 분열을 해가지고 그것이 주위에 있는 강한 나라들로부터 외침을 우리가 스스로 초래하는 면이 적지 않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우리들이 일반 민심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단결을 해가지고 국권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런 우리 분열이라는, 단결성이면 좋지만 분열이라는 이 두드러진 특징은 좀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인들은 남다른 순종적인 자세가 두드러집니다. 남다른 순종적인 자세인데요, 일본 역사상 전국시대도 있었고 늘 다툼과 전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다툼과 전란은요, 위정자들, 상층부의 권력 쟁탈전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중들은요, 그들만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의주시하면서 누구에게나 다 고개를 숙이면서 미소 짓는 거죠. 우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따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승자, 이기게 된 사람한테 달려가 그쪽에 붙어가지고 또 살게 되는, 비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일본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역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중국과 또 다른 것은, 중국은 한 세력이 결국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숙청을 하지 않습니까? 사돈과 팔촌까지도 대대적으로 숙청을 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잘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이쪽이 이길 것 같다 하면은 스스로 다가가서 고개를 숙이면서 충성을 맹세하니까요, 그렇게 빈번한 숙청 같은 그렇게 대대적인 숙청은 중국만큼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런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정의라는 것은요, 힘이고 정의고 정의로운 자는 승리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대내적으로, 그 국제적으로 그렇고, 그 2인자,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1인자에 달라붙어서 1인자 추종하는 그런 성향이 상당히 강한 것이 바로 일본의 이와 같은 역사 발전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요, 오늘날 같이는 일본이 된 것도 결국은 일본인들 탓인 겁니다. 어떤 구독자분이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을 보면은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 정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일본인들은 그냥 순종하는 척 하면서 고개 숙이는 척 하면서 알고 있지만, 누군가 해주겠지. 내가 왜 나서 나만 살면 되지. 그런 식으로 쭉 지내오다 보니까요, 일본 정치인들, 그런 일본인들이 국민들의 습성을 잘 알다 보니까 자기들 하고 싶을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얘네들은 별로 웬만하면 저항하지 않고 잘 따라오니까 눈 가리고 하면서만 지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베 일파가 아주 그냥 아주 현란한 수사를, 레토릭을 내세우면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일본이라는 국가의 품격 위상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인들도 모르기도 하겠지만, 일본 매스컴에서 알려지지 않으니까 모르기도 했지만, 알더라도 아이씨 누가 나서서 해줬겠지, 뭐 쟤네들 본래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냥 포기하면서, 포기에 따른 말은 순종인 것이죠. 순종에 따른 말은 또 포기인 것이고 하면서 여태까지 온 것입니다. 실컷 좋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사회는 저런 사회거든요. 저런 일본인들에 의해서 일본이라는 국가가 냉정히 말할 때 잘못되는 거야. 자기들 스스로 자업자득인 것이죠. 초래한 것이니까 나 몰라, 나 알 바 없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계속 저런 망나니 같은 일본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한테도 피해를 계속 끼치니까 문제인 것이죠. 어떡합니까? 그래도 일본인들 잘 안 바뀌는데. 그래도 저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일본인들 그나마 성숙하고 오픈마인드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다만, 일본 사람들이 조금 더, 우리가 왜 한일 우호를 원하는 우리가 왜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비난하는지 원인을 모르면 우리를 싫어하겠지만, 원인을 알게 되면요, 일본 전통이 매우왔고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함께 잘 원만하게 산다라는 것, 가장 두드러진 전통이지 않습니까? 이 전통이 몸에 배어있는 일본인들 입장에서 한국인들이, 한국 사회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요, 조금씩 자기들이 하지 않았던 걸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무기력하고 순종적인 모습으로만 보여지는 일본입니다만, 전국시대 같은 데는요, 자기들의 상층부가 너무도 잘못하고 제대로 못했다면요, 뒤집어 엎었거든요. 그런 에너지도 토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중장기적으로 계몽을 하고, 우리가 일본 아베 일파를 충분히 비난하고 지탄하는 건 좋습니다만, 자칫 그것이 아베 일파에 의해서 이용당해가지고 일본인들을, 일본 사회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이고, 일본인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대화하고 우리는 이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측면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한중일 삼국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다음 시간엔 또 우리 한중일 삼국이 이렇게 많이 유사하다는 것도 보여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 중국과 일본 사람들을 이용하기에, 활용하기에, 윈윈하기에, 유도하기에, 주도하기에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면은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잘 번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앞으로서 계속 번성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